도대체 왜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매일같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 있는데 정작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공허한 바람뿐인 걸까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 쉴 때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디뎠는데 왜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여전히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름 모를 곳으로 흔적도 없이 새어나갈 때 그때 느껴지는 그 서늘하고도 비참한 기분 말입니다. 마치 나만 모르는 거대한 운명의 장난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집 앞까지만 찾아온 복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가로채기라도 당하는 듯한 그 기괴한 느낌 말이죠. 만약 제가 오늘 그 모든 불운의 시작이, 그리고 여러분을 가난과 질병의 늪으로 밀어 넣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여러분의 집 안, 그것도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짓밟고 지나가는 아주 작고 초라한 물건 하나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송두리째 쥐고 흔드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던 서늘하고도 강력한 공간의 저주, 혹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심대사의 지혜의 창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꽉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단숨에 터버릴 수 있는 비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림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단 1분 1 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수십억의 자산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이 됩니다. 본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여러분의 공간에 깃든 음기를 몰아내고 찬란한 양기를 불러들이는 첫 번째 의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깊은 지혜를 길어올려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풍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가로저으실지도 모릅니다. 집을 옮겨야 하나, 비싼 부적을 써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시겠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넘으며 깨달은 진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운명은 결코 거창한 곳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몸까지 망가져 세상의 끝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머물던 그 좁고 어두운 방의 바닥을 닦고 현관에 놓인 낡은 물건 하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주는 위로와 질서, 그것이 바로 풍수의 본질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주와 소통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자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성스러운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공간에도 맥박이 있고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과연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나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빨리 침대로 숨어버리고 싶게 만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공간이 이미 부정적인 에너지에 잠식당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딪히며 시기, 질투, 분노 같은 탁한 기운을 옷깃에 묻혀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갉아먹습니다. 그 독소들을 현관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안방까지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은 얼어붙고 건강운은 뿌리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운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걷는 동행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단순한 시청자와 제작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빛을 밝혀주는 도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황금빛 결실을 보는 나무로 자라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가슴을 활짝 펴고 여러분의 공간이 내뱉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습관과 물건들을 도려낼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비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운의 통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파수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서늘하고도 찬란한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 작은 경계선이 사실은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과연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 서늘한 진실의 문을 열고 우리 집안의 첫 번째 명당기자, 운의 수문장인 현관 발매트에 깃든 깊은 함의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발매트를 그저 흙먼지를 털어내는 소모품 정도로만 취급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부자와 고귀한 기운을 가진 이들의 공간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것은 그들이 결코 이 작은 면적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당의 거친 흙바닥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기 전 우리는 반드시 디딤돌 위에 발을 올립니다. 이 디딤돌은 단순한 건축적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의 혼탁함과 부정한 에너지를 완전히 털어내고 오직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신성한 가족의 공간에 입장하겠다는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현대의 아파트와 주택에서 바로 이 숭고한 디딤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현관의 발매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운의 정화 필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묻혀온 시기, 질투 혹은 이름 모를 스트레스라는 탁한 에너지들은 이 발매트 위에서 멈추어서는 그 짧은 순간에 걸러져야만 합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그곳에 놓인 발매트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혹시 색이 다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거나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집으로 들어오려는 귀한 손님, 즉 복과 재물을 문전박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귀한 손님과 같아서 자신을 환대해주고 정성껏 맞아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낡고 더러운 발매트는 마치 우리 집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써붙인 흉측한 팻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좋은 기운은 그런 무례한 입구를 보면 이 집 주인은 나를 반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발길을 돌려 옆집이나 다른 풍요로운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가난과 불화의 기운은 그런 어둡고 지저분한 곳을 보금자리 삼아 신이 나서 집안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집안에 끊임없이 우환이 닥치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운의 디딤돌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색상은 단연 황금빛을 머금은 노란색 계열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노란색은 오행 중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흙은 만물을 품어주고 키워내는 근원적인 힘이자 모든 가치의 기반입니다. 튼튼한 대지가 있어야 곡식이 자라고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흙의 기운은 우리 가정을 안정시키고 재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흙 속에서 비로소 금이라는 재물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란색 발매트를 현관에 두는 것은 우리 집의 토양을 황금 씨앗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옥토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가을 들판에서 풍성하게 익어가는 벼이삭의 색을 닮은 노란색은 하늘에 대하여 우리 집은 언제든 풍요를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강력한 주파수가 됩니다. 여기에 활짝 핀 꽃무늬가 새겨진 매트를 고르신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꽃은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화려한 결실이자 열매를 맺기 직전의 생명력이 절정에 달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매일 집을 드나들며 이 풍성한 꽃무늬를 밟는 행위는 무의식 속에 나는 오늘 성공의 길을 걷는다. 나의 삶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긍정적인 파동을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나를 반겨주는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느끼는 미세한 기쁨, 그 마음의 파동이 우주의 좋은 기운과 공명하여 실제로 돈이 되는 기회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지요. 발매트의 위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입니다. 많은 분이 신발장 바닥이나 문 밖에 매트를 두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은 명확합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경계 지점입니다. 신발을 벗는 현관 바닥은 아직 외부에 거친 기운이 머무는 곳이지만 그 위로 발을 올리는 턱은 비로소 완전한 내부의 시작입니다. 사찰의 일주문을 지나 대웅전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몸을 정갈히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노란 꽃매트를 놓아보십시오. 그것은 바깥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완벽히 차단하고 오직 복된 기운만을 집 안으로 정중히 모셔드리는 레드카펫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현관 발매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며 그 집의 미래를 점치곤 합니다. 비싼 명품 가구는 없어도 입구의 매트가 항상 정갈하고 밝은 빛을 내는 집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운의 통로를 존중하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머무는 공간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는가 하는 그 마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발매트를 단순한 먼지털이개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난의 기운을 막아내고 부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매트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받쳐줄 만큼 따뜻하고 깨끗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리셋해야 할 운명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으킬 나비 효과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황금빛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운의 입구를 정성껏 가꾸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심코 저질러온 치명적인 실수들을 도려내어 들어온 복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굳건한 댐을 쌓아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풍수라고 하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고 장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삶의 이치를 들여다보며 깨달은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풍수의 완성은 버림과 존중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간혹 깜짝 놀랄 만큼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바로 발매트 밑에 지폐나 동전을 숨겨두는 행위입니다. 아마 돈을 깔고 앉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에너지는 차가운 금속이나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만 깃드는 아주 자존심 강하고 섬세한 인격체와 같습니다. 그런 귀한 돈을 먼지 구덩이인 발매트 밑에 처박아 두고 매일 발로 짓밟는 것이 과연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의 태도일까요? 이것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대해 노골적인 모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한 돈은 결코 그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집 주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더러운 흙먼지 속에 가두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서둘러 그 집을 떠나버립니다. 재물은 깨끗한 지갑이나 정갈한 서랍장처럼 자신이 대접받는 곳에서 비로소 그 기운을 불리고 번식하는 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발매트 밑에 동전 하나라도 숨겨져 있다면 당장 꺼내어 깨끗하게 닦아 지갑에 넣어 주십시오.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비방이나 비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곧 여러분이 벌어들일 재물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물건과의 이별에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낡고 더러워진 발매트를 교체할 때 그저 쓰레기통에 내던지듯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풍수의 핵심은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수명을 다한 물건에는 그동안 우리 집의 나쁜 기운을 막아내느라 애쓴 흔적과 묵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매트를 놓기 전 낡은 매트를 향해 마음속으로 짧은 인사를 건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의 발걸음을 지켜주어 고마웠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종량제 봉투에 정성껏 담아 내놓는 행위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묵은 운과 작별하고 새로운 운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내는 성스러운 이별의 의식입니다. 감사가 없는 비움은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성을 담아 비워낸 그 자리에는 반드시 더 크고 맑은 복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 매트를 깔기 전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맑은 물로 한번 닦아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집의 토양을 정화하고 새로운 재물운의 씨앗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배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것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깊은 성찰의 과정입니다. 제가 만난 부자들은 하나같이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작은 수저 하나, 낡은 방석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건 속에 깃든 에너지를 읽을 줄 알았고 그것이 곧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물건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소중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낡으면 방치하고 실증나면 함부로 버렸습니다. 그런 무심함과 거친 태도가 결국 그들의 운명까지도 거칠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물운은 결코 복잡한 계산이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의 경계선을 지켜주는 작은 매트 하나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 아래 숨겨둔 욕심을 걷어내며 떠나가는 물건에 예의를 갖추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도 선한 마음씨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인생의 큰 복은 항상 이런 사소한 배려와 존중의 틈새로 스며드는 법입니다. 이제 매트 밑에 감춰두었던 불안과 탐욕을 걷어내고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새로운 풍요를 맞이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건을 귀하게 대할 때 우주는 비로소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의 발치에 내려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꽉 막혔던 돈의 흐름을 뚫어주는 단비가 되기를 저는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 하나로 재물운의 물꼬를 트는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곳, 즉 복이 새어나가는 보이지 않는 구멍을 완벽히 봉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몸을 씻고 하루를 시작하는 화장실, 여러분은 이곳을 그저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공간으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풍수학적 관점에서 화장실은 집안의 기운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장소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며 차가운 습기는 곧 음의 기운, 즉 음기의 원천이 됩니다. 이곳의 기운을 다스리는 핵심이 바로 우리가 매일 얼굴을 파묻는 수건 한 장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한 가지 기이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유독 가세가 기울거나 가족 중에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는 집은 예외 없이 화장실 벽에 축축하게 젖은 수건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축축하게 젖어 눅눅한 냄새를 풍기는 수건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화장실의 습하고 무거운 음기를 빨아들이는 일종의 QE의 스펀지입니다. 옛 수련자들은 이런 수건을 가리켜 귀신의 옷이라 부르며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만큼 탁한 기운이 머물기 좋은 매개체라는 뜻이지요. 샤워를 마치고 무심코 걸어둔 그 젖은 수건은 밤새도록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을 집어삼키고 그 차가운 에너지를 문틈 사이로 거실과 침실까지 뿜어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이 무겁고 축 처진 기운은 우리의 폐부로 스며들어 무기력함과 피로를 유발하고 나아가 집안에 들어오려던 따뜻한 양의 기운, 즉 재물운을 차갑게 식혀버립니다. 돈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곳에 깃드는데 집안이 온통 젖은 수건의 음기로 가득하다면 어느 복이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점은 그들이 수건을 대하는 결벽에 가까운 정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수건 관리는 청결을 넘어 집안의 운기를 다스리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용한 수건을 화장실 안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물기가 닿은 수건은 그 즉시 화장실 밖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의 강렬한 양기 아래 바짝 말립니다. 풍수에서 태양은 모든 어둠과 음기를 소멸시키는 정화의 근원입니다. 햇볕을 듬뿍 머금어 뽀송뽀송해진 수건을 얼굴에 대었을 때 느껴지는 그 따스하고 향긋한 감촉,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양기를 불어넣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만약 아파트 구조상 햇볕이 어렵다면 건조기를 써서라도 습기를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습기가 1%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음기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화장실에는 지금 어떤 색의 수건이 걸려 있습니까? 혹시 모던하다는 핑계로 어둡고 칙칙한 회색이나 검은색 수건을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음기가 강한 공간에 어두운 색 수건을 두는 것은 타오르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운을 부르고 싶다면 수건은 반드시 밝고 깨끗한 색이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순백의 흰색입니다. 흰색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강력한 보호의 색입니다. 혹은 흙의 기운을 담아 재물을 안정적으로 갈무리해주는 베이지나 아이보리, 밝은 노란색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런 밝은색 수건은 화장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기운의 선순환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건강을 잃고
사업까지 위태로워졌던 한 지인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집 화장실은 항상 습했고 수건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저는 그에게 약을 권하기보다 수건부터 모두 흰색 새 것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 햇볕에 말린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그는 한 달 뒤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가뿐해지더니 죽어있던 열정이 살아나고 끊겼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바꾼 당연한 결과입니다. 낡고 뻣뻣해진 수건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물건입니다. 그런 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가난과 쇠락의 에너지를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건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전면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입춘이나 가족의 생일처럼 기운이 바뀌는 날에 수건을 바꾸는 것은 낡은 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에너지 리셋 과정입니다. 보관할 때도 화장실 선반에 노출해 두지 마십시오. 문이 달린 장 안에 넣어 습기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합니다. 수건 한 장 한 장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쌓아두는 그 마음의 여유가 곧 재물의 여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화장실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닦아주는 그 수건이 과연 여러분의 운명을 빛나게 해줄 만큼 뽀송뽀송하고 밝은가요? 만약 눅눅하고 칙칙하다면 고민하지 말고 걷어내십시오. 수건 한 장을 바꾸는 그 사소한 결단이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돕고 막혔던 금전의 흐름을 뚫어주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공간의 기운을 다스리는 자가 운명을 다스린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햇볕을 머금은 깨끗한 수건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주는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성공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따스한 양기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건 한 장의 습기를 털어내고 그 자리에 햇볕의 온기를 채워 넣는 그 작은 노력이 결국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마음 깊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관의 발매트에서 시작해 화장실의 수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속에 숨어있던 운명의 비밀들을 함께 탐색해 왔습니다. 혹자는 고장 매트 하나 바꾸고 수건 하나 말린다고 인생이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균열이며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것은 한 방울의 이슬비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공간을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머무는 공간에 흐르는 기운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삶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가장 강력한 자기선언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람은 흐르고 물은 새우며듭니다. 정체된 바람은 독이 되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실천들은 결국 정체된 운의 흐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기운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관의 밝은 노란색 매트는 밖에서 무더운 어둠을 걸러내어 맑은 바람이 들게 하고 화장실의 뽀송뽀송한 수건은 축축한 음기를 걷어내어 재물의 물길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거대한 변화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단순히 정보를 얻었다는 만족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 여러분의 집 현관을 바라보며 그리고 화장실 수건을 손에 쥐며 잠시 멈추어 서 보십시오. 나는 이제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 집은 이제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 차오를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정성 어린 손길이 우주의 기운과 공명할 때 비로소 기적은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꽉 막혔던 돈의 흐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뚫리고 가족들의 얼굴에 드리웠던 근심의 그림자가 걷히며 아침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무거운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이로운 순간을 곧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간에 깃든 작은 기운 하나라도 소중히 대할 때 세상의 모든 좋은 운명도 여러분을 소중히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의 찬란한 봄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화원처럼 화목하고 황금빛 들판처럼 풍요로우며 햇볕에 잘 말린 수건처럼 보드랍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던 낡은 운의 껍질을 벗겨내고 찬란한 희망의 빛을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 빛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막혔던 운명이 열리고 재물이 쏟아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소식들을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